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도 KB부동산 주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타이틀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 7주째 줄어.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지금 이 제목이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쭉 볼까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지난주 대비 0.15% 올라 7주 연속 증가율 줄어. 그러니까 오르긴 오른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실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네, 다만 이제 보시면 폭이, 네, 점점점 줄고 있다는 거, 네, 전년 동기 대비로 볼 때는요, 네, 그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전주 대비로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현재 어쨌든 간에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피로감이 많이 쌓인 것들이 점점점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로 본다라고 하면 쭉 줄다가 이번 주에는 좀 준다라기보다는 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죠? 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제자리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 광역시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고요. 그 외의 지역은 지난주랑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도별을 보면 강원, 인천, 경남, 전북, 제주, 광주, 충남 순인데요. 이 뒤에는 대구, 세종은 마이너스이고요. 네. 강원도가 1등을 했다는 점, 와우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인천이 2등을 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인천은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런데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강동, 서초, 서대문, 종로, 영등포, 은평, 강서선입니다. 그래서 2등이 0.3%를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0.3% 이하고, 그리고 이 뒤로 가면 0.08%니까요. 이 정도면은 사실 정말 안정이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적절한 표현이겠죠. 네. 강동, 서초 계속해서 차트에 그러니까 남들은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네 자리 요 정도 상승률을 계속 유지하겠다. 뭐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딴 애들이 떨어지면서 서초가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자, 경기도를 보시면 오산, 평택, 이천, 부천, 파주입니다. 그럼 오산, 평택인데요. 부천은 어떻게 보면 차트에 그동안 눈에 거의 보이지 않았던 놈인데요. 이렇게 차트에 들어왔다는 게 상대적으로 좀 부천이 가격 상승은 좀 하긴 했지만 좀 적었다. 아마 이런 영향이 미친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세가격 지수를 보시면 전세가격 지수 이렇게 들어가 줄고 있습니다. 전주 대비로도 이렇게 많이 줄으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아파트든 전세든 다 현재는 가격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상승률은 점점점 줄고 있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전세가격 중간 증감률을 보시면은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나마 전세는 지난주 비해서 좀 올랐다. 네. 5개 광역시 이외는 전부 다 조금이나마 올랐다. 이 정도를 특징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도별로 보면 충북, 경남, 경북, 강원, 충남.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강원도가 1등인데 여기들은 4등이고 인천이 2등인데 여기는 저 밑으로 이제 됐다로 세종은 여기서도 마이너스이라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별 아파트를 보면 동작, 강동, 영등포구, 서대문, 중구, 용산, 양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의외로 서초가 싹 사라졌네요. 네, 서초가 사실은 그 이주수가 있는데도 뭐 이렇게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동작은 결과적으로는 그 반포 그쪽이 이제 동작으로 많이 그 전세 수요가 옮기면서 뭐 사당이나 이런 데까지 다 갔으니까요. 네, 강동이 매매 전세 다 그래도 증감률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도 전세를 보시면 안성, 용인, 시흥, 평택, 광명 순입니다. 안성이 다시 한번 안성이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네요. 되게 더 드넓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거, 뭐 이것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다. 생각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도 똑같이 이렇게 전세 가격선은 계속해서 상승률 1, 2등, 2, 3등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볼 때 기타 지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쭉 내려가는 게 누이고 그만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이런 상황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여전히 100 이상이고요. 그 외에는 100 이하입니다. 그중에서 울산이 거의 이렇게 됐다는 점, 제주도 생각보다 100 이상은 되지 않나. 강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야 되겠어 하는 마음이 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서울 중랑구입니다. 경전철 면목선 수요가 예상되는 면목대일 때 소폭 대출 규제는 전반적으로 수요하면서 향후적인 지역에서는 구축 저축 아파트 6억 이하 소형 아파트 위주로 간간히 거래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구로구 매도 물건은 조금 늘었지만 매수자 거의 없어. GTS 비너스 남부광역 급행철도, 그다음에 온수역 지구단위 재정비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의 조성 복합 행정탄 완공 예정. 소유자들 매매가 상승의 기대감 여전히 높다. 신드림 태영 신드림 1차 동화 온스 일스테이트 주거순화가 높은 대단지들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의정부입니다. 경기 의정부 같은 경우 대출 규제로 매수의 주춤, 실수요자 위주 거래 꾸준, GTS C노선, 지하철 7호선 연장들이 이쪽이 현재 되고 있죠. 특히 7호선 같은 경우에 수요 접근 서울이 좋아질 꼽지는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돼요. 매매가 강세를 유지하겠다. 전세하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3억 전후 단지들의 매매가 상승했다. 3억 전후들이 아무래도 이게 흔히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3억 이하라는 건 결국 공시가가 그 이하라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양도세라는 것은 약간의 이제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인천 중구입니다. 학권 서류도가 높은 운수동과 신흥동 2가 상임 아파트 재건축 예상되는 구축 저가 단지들 가격이 소폭 올라 거래되면서 상승세 유지. 전반적으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울산 중구입니다. 우정 혁신도시 단지의 매매가 상승 영향으로 주변의 저평가 단지들이 가격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지역 지정과 대출 기준에는 거래는 많지 않다. 학원과 밀집해 있는 B05 구역 재개발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은 복산동 일대 단지들이 이번 주 상승을 경임. 원주입니다. 비규제 입주 중인 더샵 센트럴 신축 아파트 필드 가격이 오르고 있다. 매물 높은 호가도 바로 거래 소권 접수증이 좋아 소형 아파트는 외부 가격이 상승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는 전세입니다. 보시면 광진구 전세수요 간간히 있으나 계약행적 있어 공급 준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양진학군이 있기 때문에 광장동 현대 이런 데들이 이제 가전세가 소폭 오르고 있다. 그다음에 동작구입니다. 노량진 2구역, 노란 6구역 2주 지역 내 움직임 수요 꾸준, 전월세 공급 매우 적어 수요 공급 따라서 오르고 있다. 그 다음에 용인 처인구 상대적으로 저가 매물이 많은 지역으로 수요가 해당 지역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는 상황. 앞으로 1, 2년에 계획된 입주 예정 물량도 없어 매물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용인 처인구는 특히나 이제 용인에서도 굳이 서울을 기준으로 좀 먼 곳이죠. 그리고 좀 되게 넓고요.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이주가 진행 중인 하객 4구역, 주안, 용현, 하객 등 미추홀구 전역에 재개발 구역이 많아 지역 내 이득 수요 꾸준. 주양역 인근 대산, 고운누리각, 금주 소폭,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마리나 개발 계획으로는 항만에 인접하고 입지가 좋은 중저가 구축 단지 위주로 투자자 거래 늘면서 매매가 전세 동방상승, 바다 조망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들이네. 부산은 어쨌든 대부분 바다 조망이 중요한 게 대두가 되었죠. 때문에 지방 공주입니다. 세종시 진출입이 용이하여 전세지가 많아 공급 부족. 전체적으로 전세가 높아 매매가 전세차가 크지 않아 매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전세액인데 매매까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산, 회원구, 인천 중구, 오산, 창원, 서산구, 평택, 청주 서원구, 이천, 부평구, 마산 앞구, 강릉, 창원 진해구가 이제 금주 상승률 1등부터 10등까지가 이제 마산 쪽 이렇게 되고요. 금주 하락률은 되게 많네요. 보통 이게 뭐 하나 있거나 두 개 있거나 많은 세 개까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엄청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세입니다. 마산, 회원구, 청주, 서원구, 양산, 용인, 기구, 용인, 처인구, 대전, 동구, 안성, 제천, 계룡, 시흥입니다. 그럼 마산이나 청주, 서원구 이런 데는 매매에서도 상위권에 있었던데 여기서도 상위권. 결과적으로 늘 말씀드렸지만 전세와 매매는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전세 증감으로 볼까요? 전세 증감을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도 하얀색, 강북도 하얀색.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서대문구를 제외하면 전부 다 하얀색 위주. 강동구가 그나마 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남 쪽에서는 이제 동작구 아무래도 이주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외에는 전부 다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입니다. 부산도 하얀색 계속 위주고 0000이 뭐 계속 있네요.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안정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부산 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가가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입니다.
대구는 하얀색이 좀 더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나와 있죠. 더나 모든 구가 전부 다 하얀색, 심지어 이렇게 마이너스 있다는 점,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도 붉은색이 많은데 점점점 지금은 이번 주엔 전부 다 하얀색으로 다 바뀌었다. 더구나 그 하얀색이 0.06, 00 뭐 이렇게 그나마 요 연수가 남동구가 그나마 0.1719로 좀 높다. 계양구도 그렇고요.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광주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다 하얀색. 근데 남구만 반짝했다. 이렇게 보겠네요. 그다음에 대전은 여전히 전세에 이 힘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울산입니다. 울산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전부 다 하얀색으로 싹 바뀌었다는 점.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도 전부 다 하얀색. 네, 안양 동안구가 파란색으로 갔다가 다시 하얀색으로 됐고요. 일산 동구는 여전히 색깔이 좀 진한 편이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갔더니 과천은 아예 마이너스로 갔네요. 그 외에는 용인은, 그러니까 용인 아까도 설명 나왔던 것처럼 현재 이주 수요가 워낙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이쪽으로 쭉 간다면 강원도도 전세는 그렇고, 그다음에 충북은 여전히 전세 물량이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충북 지역, 특히 청주 이런 지역을 보는 게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충남입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뭐 쏘쏘 이 정도면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전북입니다. 전북은 하얀색으로 다 전주, 뭐 익산, 군산 그동안 색깔이 좀 진했던 것들도 전부 다 하얀색으로 변했다. 그다음에 전남은 뭐 완전히 하얀색. 그다음에 경북도 다 하얀색.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색깔이 좀 진한 곳이 있고 하얀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 하얀색으로 다시 바뀌니까 전체적으로 현재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세는 현재 안정적이다. 매매도 사실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그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뭐 규제 또는 대통령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눈치 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세는 그런 거는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 전세마저도 뭐 전세 대출 규제를 하느니 어쩌니 하고 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으니 될 수 이사가지 않으려고 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도 이제 2년째가 이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안에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